이번 시간에는 공유합 기호와 공유합 회로를 보는 도면 해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유합 회로를 해석을 하려면 이 기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합 회로 표시법으로는 우선 밸브 스위치 전환 위치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으면 1위치, 두 개 있으면 2위치였죠. 제어기기의 주 기호는 한 개의 직사각형 또는 복수의 직사각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동 위치에서 형성되는 조작 기호에 의해 눌려진 직사각형이 이동되어 그 유로가 외부 접속교와 일치된 상태가 조립 상태가 되도록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밸브에 뚫려 있는 개구를 그 개수를 포트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 둘, 셋, 네 개므로 이것은 4포트이고요. 사각형이 두 개니까 4포트 2위치 밸브죠. 실상 개수가 위치가 되게 한다. 이렇게 4포트 2위치를 나타냈었고요. 배기구는 역삼각형으로 한다. 배기구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압 회로 표시법으로는요. 주 관로 전기 신호선은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이것도 간혹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관로 전기 신호선 실선으로 나타내고 파일럿 관로, 드레인 관로는 파선으로 나타냅니다. 큰 원은 에너지 변환기를 나타내고요. 중간 원은 계측기, 작은 원은 체크 밸브를 나타냅니다. 관로의 접속, 룰러의 축은 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기호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호를 구분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요. 유압 모터, 유압인지 공압인지 그 구분을 하시려면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은 유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것, 속에 안 차 있는 것들은 공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모터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개 씌워 있는 거 유압 모터가 되겠죠. 이거 세 개 없는 것이 공압 모터가 되겠고요. 이것은 방향을 뜻합니다. 한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죠. 이거는 양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회전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것도 펌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펌프와 모터가 비슷하죠. 회전한다는 거니까 모터이고요. 펌프는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에 이렇게 차 있으니까 유압 펌프고요. 안 차 있으니까 공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유압 변환기는 자, 이게 유압이 들어와서 자, 공압을 바뀐다. 공압이 들어와서 유압 바뀐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증압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 이쪽으로 나가면서 압력이 커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어큐뮬레이터는 그 탱크를 세워놓은 것이 어큐뮬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큐뮬레이터는 축압기죠, 축압기. 기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평을 눕혀놓은 것이 탱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색이 되어 있는 것, 유압원이고요. 공압원은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수직으로. 회로선은 보통 수직으로 나타냅니다. 전동기는 M이라고 써져 있는 이부터 전동기가 되겠고요. 원동기는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이 모양을 많이 봤었죠? 그리고 유면계는 이렇게 유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체가 얼마만큼 있는지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유면 어디까지 차 있는지 수위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수위. 압력계는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차압계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토크계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유량계는 이렇게 테니스 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산 유량계는 이렇게 유량계에다가 여기가 M자 눕힌 것 같은 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냉각기는 이제 열을 방출함으로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을 흡수함으로 가열기는 자, 안쪽으로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온도 조절기는 자, 화살표가 나란히 밑을 향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산 유량계 이렇게 생겼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회전 속도계는 없고요. 자, 토크계는 자, 이렇게 생겼죠? 토크계. 유면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기호를 우리가 좀 봤으니까요. 자, 공유압 회로, 기본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계도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공유압 기능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공유압 작업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꼭 회로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필기 문제에서도 당연히 나오고요. 네,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 회로는요. 우선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로 자,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 회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속도 제어 밸브라고도 하죠.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 회로는 자, 이 일반인 유량 제어 밸브를 자, 어디다가 그 내가 설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미터인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겁니다. 자,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유체의 양 제어. 자, 미터 아웃 회로는요. 자, 액추에이터에서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이었어요.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로 유입되는가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 유체의 양을 제어해 주는 게 미터 아웃입니다. 우선 이 정의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체크밸브의 그 방향 그리고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미터인 회로는요. 지금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럼 이쪽으로 막히니까 네, 이거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유체 양을 조절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합니다. 그럼 이것은 전진 속도를 자, 미터 인으로 제어를 한 것이 되겠고요. 미터 아웃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액추에서 나오는 양을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은 이거에 의해서는 그 전진 속도를 제어하는 거고요. 전진 속도를 미터 아웃으로 제어를 한 거고요. 자, 이 밸브가 여기 지금 또 두 개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액추에이터에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제어를 하는 거죠. 이것은 후진 속도 미터 아웃으로 제어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꼭 체크 밸브의 그 방향과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체크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의 유량 제어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방식일까요? 체크 밸브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으로 가는 건 자유 흐름이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제어가 되므로 이것은 우선은 후진 속도이겠네요. 후진 속도인데 후진 속도는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후진 속도는 이렇게 지금 후진하려면 이렇게 유체가 흘러야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양을 유체 양을 제어하니까 이것은 후진 속도를 미터 인으로 제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어 회로입니다. 오어 회로. 오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쪽 이 누름 버튼 스위치로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게 돼서 X의 입력이 생기죠. 근데 지금 이 밸브가 오어 회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입력만 있어도 이제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누름 버튼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X, Y A는 둘 다 없으면 안 나오고 하나라도 있으면 다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낫 회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압축 공기로 조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쪽이 되고 이쪽이 되므로 그냥 배기가 되는, 닫히게 되겠죠. 그것은 입력과 출력과 반대가 되는 그런 낫 회로가 되겠습니다. 블리드 오프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분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액추에이터로 이게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분기를 시켜줘서 탱크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스로틀 밸브를 이용해서 유체 양을 그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것을 분기를 시켜줘서 탱크로 보낸다. 혹은 그 배기를 시켜준다. 라는 회로가 블리드 오프 회로가 되겠습니다. 엔드 회로는요. 자, 이것을 엔드 밸브 썼죠. 엔드 밸브. 또 누른 버튼 스위치를 사용하면 이쪽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나갈 수는 없고요. 여기도 그 X, Y 두 개의 입력이 같이 들어와야지만 출력이 나가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둘 다 없을 때도 없고, 둘 중 하나라도 나왔을 때도 없고, 둘 다 나왔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노어 회로라고 하는 것은 오어의 반대입니다. 오어의 반대. 자, 오어 회로는 지금 둘 다 없을 경우 빼고는 출력이 다 나왔었죠. 자, 오어 회로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0, 0, 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 다 없어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지금 둘 다 없을 때만 이렇게 지금 출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둘 다 없을 때만 출력이 나오고요. 하나라도 있으면 이 연결구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없게 되고요. 이게 노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난드 회로라는 것은 이것도 엔드의 반대인데요. 자, 둘 다 입력이 있을 때만 출력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보시면, 자, 하나의 출력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압력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A, B, C는 출력이 없을 때 0, 0, 1, 1, 0, 0, 1 둘 다 있을 때만 안 나오는, 둘 다 있을 경우에만 안 나오죠. 난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 회로. 자, 실린더 공급 관로에 설치된 바이패스 관로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을 제어하는 속도고요. 제어하는 회로고요. 그러니까 공급 관로입니다. 미터 아웃과는 반대로 배기 쪽,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나오는 것이고요. 미터인은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미터 아웃은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후진할 때는, 이게 전진할 때는 이렇게 여기가 공급이지만 후진할 때는 이쪽이 공급 관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급 관로가 전진할 때 공급 관로와 후진할 때 공급 관로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을 꼭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블리드 오프 회로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 병렬로 밸브를 설치해서 실린더 공급 관로에 바이패스 관리를 설치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이 부분이 바이패스 관로입니다. 유입되는 유량의 흐름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 엔드 회로는 두 개의 입력 신호가 모두 만족했을 때만 출력이 되는 회로, 오어 회로는 두 개의 입력 신호 중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출력이 나오는 회로, 낫은 입력과 출력과 반대되는 회로. 자, 노어 회로는 복수 조건이나 단수 조건 입력되지 않을 때 출력되는 회로, 난드 회로는 복수 조건이 만족되면 출력되지 않는 회로를 난드 회로라고 합니다. 이제 기타 유압 회로인데요. 무부하 회로입니다. 자, 무부하 회로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압력 스위치에 의한 지금 무부하 회로가 되겠고요. 자, 무부하 회로의 종류로는
자, 전환, 밸브에 의한 무브와 회로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락에 의한 이것이 압력 스위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 보상, 가변, 용량형 펌프에 의한 회로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압력 스위치는 이제 설정 압력이 넘어가면 되면은 이제 개폐를 정기적 신호를 주게 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자, 무브화가 된다는 뜻이죠. 무브화는 보통 공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탱크로 바로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 작업 포트로 가지 않고요. 감압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이게 쭉 봐서 기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강압 회로죠. 이게 강압 밸브죠. 이게 릴리프 밸브고요. 이 주 회로 압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60인데 지금 내가 20으로 낮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20kg 여기 다 중인데요. kg 중 2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로 이제 강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그 최고 그 압력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이 강압 밸브에 의해서 그 압력을 낮춰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최대 압력 제한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압 릴리프 밸브가 있고요. 자, 저압 릴리프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저압 릴리프 밸브를 안 썼을 경우에는 이 전체 유량의 그 압력이 설정치가 만약 이게 60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60으로 그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 유량의 그 설정 압력이 60kg면 이제 과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이 저압 릴리프 밸브도 이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진 시와 후진 시의 그 면적 차이에 의해서 압력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굳이 그 모두 다 제한 그 압력을 60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압으로도 어느 정도 좀 낮춰준 압력으로 그 제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고압 릴리프 밸브와 저압 릴리프 밸브를 이용해서 최대 압력 제한 회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어큐뮬레이터는 이게 탱크를 세운 것이 자, 이 추압기 어큐뮬레이터라고 했었죠. 이 어큐뮬레이터는 저장시켜주는 그 보조 에너지원 그 역할 외에 맥통을 흡수해주거나 2차 회로를 작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전진시키게 되면 추압기는 압력 그 스위치에 의해서 설정 압까지 추압되고 펌프를 무브화 시키게 됩니다. 네, 어큐뮬레이터 회로가 되겠고요. 시퀀스 회로라고 하는 것은 그 순차적으로 내가 그 A 실린더가 작동된 후에 그다음 B 실린더를 작동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회로를 이용해서 이 작동이 되었을 때 이쪽 와서 A 실린더 작동한 뒤 그 다음에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실린더가 작동이 되는 시퀀스 회로가 되겠고요. 자, 로킹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로킹 회로는 자, 임의 위치 로킹 회로가 있고 그 다음 체크 밸브를 이용한 로킹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력 스위치를 이용한 로킹 회로가 있고요.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자, 임의 위치 로킹 회로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보통 PT라고 하면 이것은 텐덤식 그 밸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P와 T가 연결되어 있죠. 로킹 회로는 이것은 무브화 회로입니다. 무브화 회로. 위에 있는 무브화 회로와 다른 점은 이 로킹은 그 중간 지점에서 그 멈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브화 회로 중에 하나인 거죠. 이 4포트 3인치짜리를 그 임의의 지점에서 이제 멈춰주는 브레이킹 회로가 되겠죠. 무브화 회로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브레이킹 회로라고도 하고요. 실린더의 위치를 그 임의의 위치에서 그 멈춰주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로킹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브화 회로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운터 밸런스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부하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을 때 피스톤이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회로고요. 일정한 배합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강압 회로는 2차 압력을 낮게 해주는 거. 레지스터 회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한 정보를 언제든지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하게끔 해주는 회로가 되겠고요. 어큐뮬레이터는 제 서지 압력 흡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로고요. 이 인트로에도 많이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정력 동시 투입에 의한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로로 이게 정회전을 하고 있으면 자, 역회전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역회전을 하고 있으면 정회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정회전할 때는 역회전을 하지 않고 역회전할 때는 정회전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로킹 회로는 임의 위치에서 이제 피스톤 이동을 방지하는 회로가 되겠고요. 스펀지 회로는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실린더가 두 개인 회로고요. 무부하 회로는 구동부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펌프에서 탱크로 바로 귀환시켜서 우리가 펌프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무부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최대 압력 제한 회로는요, 공압이나 유압 회로 내부의 압력이 최대 압력을 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유압원의 압력보다 낮은 일정 압력으로 유지하는 회로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회로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어 선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어 선도는 신호 영역을 자, 온오프 표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만약에 K1 릴레이가 온 됐다, 이 정도까지 온 됐다, K2가 이 정도까지 온 됐다, K3가 온 됐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변이 단계 선도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의 그 변이 단계 선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A는 0, 1, 2, 3 이 부분에서 전진했다가 후진하고 이 상태에서 B실린더 전진했다 후진한다, 이렇게 변이 실린더의 변이를 나타내주는 그런 선도가 되겠습니다. 변이 시간 선도는 시간에 따른 액추에이터의 동작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변이 시간 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 공유압 기호와 공유압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